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입니다. 앞에서 이승조 본부장께서 롱숏 전략, 덤벨 전략이라고도 하고 스위칭 전략, 시소 전략 여러 가지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도 참 여기에 동의를 하는데 최희마 앵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양다리라고 좀 고급스러운 표현을 써서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런데 국내 투자자들은 다 어떤가요? 전부 순종 투자자들 그리고 의리를 지키는 진짜 한국 증시에 일부 종사하는 투자자 이 성향이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증시 이 부진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감도 큽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가 모처럼 만에 조정을 받았네요. 여기에 대한 내용하고요. 또 갑자기 태양광이 미국 증시에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국내 태양광 관련주들 또 국내 개인 투자자들하고 관심이 깊고 또 연관이 깊은 종목인데 어떻게 봐야 될지 알아보고요. 다음에 연준의 출구 전략, 과연 이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 현재 이 내용물이 껍데기만 있는 것인지 진짜 실체가 있는 것인지 여기까지도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먼저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미증시는요, 이 트레이더의 표정에서 보실 수 있겠지만 특별한 경제지표가 없다 보니까 눈치 보기 장세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장중 여러 번의 상승 하락 이 뒤집기를 반복한 끝에 결국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 상승세를 보면은 사상 최고치를 매일 계속 경신을 했다 보니까 미증시 지금쯤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고요. 여기다가 최근에 연준 출구 전략이 또 이 조정의 빌미로 도마 위에 오른 것도 역시 투자자들의 경계감에 일조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좀 내려서 보니까 오늘 미국 증시 특징주로는 JA 솔라 홀딩스라는 태양광이 갑자기 얘기가 나와 있네요. 다른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 다 제치고 이 태양광 관련주가 독보적으로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태양광 관련주 JA 홀딩스 하루 만에 70.37%가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원래 상한가 제한폭이 없다 보니까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요. 3년치 차트를 보시면 국내 태양광 관련주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국내 태양광 관련주들 이 정도까지 심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정도로는 간의 기별도 지금 안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대체 어떤 이유로 하루 만에 70.37%가 도대체 올랐느냐? 실적 때문이라네요. 실적 보고서 같이 보실까요? 일단 JA 솔라 홀딩스 소개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제가 IR 담당자는 아니니까 간단하게 보시면은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JA 솔라 홀딩스 태양광 집전판, 모듈, 폴리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는 태양광 종합 관련주고요. 사실 앞서 보신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70%대의 급등은 지난 1분기 실적 때문이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절대 아니고요. 단지 손실이 예상보다 적어서 그렇다네요. 실적 보고서 바로 보실까요? 1분기 손실이 3,290만 달러로 주당 순이익 EPS가 85센트를 마이너스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해보다 손실이 좀 줄었고 이제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 그리고 턴어라운드가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평가를 가져오면서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자 이런 걸로 투심이 반영이 됐죠. 앞에서 보신 3년치 차트도 보셨지만 이 태양광은 이제 바닥 잡기가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또한 이 매출에 있어서 당초 가이던스였던 410MW에서 430MW 이 레인지를 상회한 442.7MW의 태양광 모듈 발주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절대값으로 봤을 때 실적 호조라고 할까요? 아니네요. 절대값도 아니고 어쨌든 손실이 줄어들고 기대감이 커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다시 이 회사 IR 자료로 돌아오시면은요. 지난 2012년 현황에서 일단 힌트를 얻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어느 정도 예견이 됐다는 거죠. 지난해의 경우는 마진율이 높은 제품들이 주를 이루는 시장, 일본 쪽 수요가 27%를 차지했는데 이번 1분기에는 일본 쪽 매출이 38%로 급증을 했다는 거죠. 이런 적이 고무적이었다는 사측의 발표 내용이 있었고요. 오늘 이 여파로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태양광 관련주를 모두 20%, 50% 이렇게 급등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재료가 과연 국내 태양광 관련주들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과거의 LED 업종처럼 중국 제품의 저가 이 공세에 오히려 피해를 입을 것인지 아니면 업황 개선에 대한 이 기대감을 공유해도 될 것인지 좀 판단에 좀 고민이 되는데요. 다음 내용만큼은 그래도 누가 봐도 희망적인 호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니혼 게이자의 신문 보시죠.
일단 니온게이 기자님 항상 안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걱정을 하실 텐데요. 보시는 대로 어젯밤 새벽 1시 반에 올라온 기사가 되겠습니다. 급하게 올렸는데요. 일본의 경제산업상 모기 사토시는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서 건물 지붕에 태양광 집전판을 설치하는 기업에 대해서 저금리의 융자를 제공하는 지원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중국과 유럽 간이 폴리실리콘 덤핑 관세 때문에 뭐 서로 어떻게 하겠다, 뭐 이제는 누가 보복 관세인지도 참 불투명해질 정도로 공방이 센데요. 분위기가 좀 그저 그랬던 국내 태양광 관련주들 좀 오늘 이 제목이 새로운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요거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자, 미증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합권 마감인데요. 다우지수 1종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미증시 오후 2시경에 잠시 잠깐 반등이 나오면서 결국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죠. 지금 보시는 미드 지나가지고 낙폭이 제한되면서 하방 경직성을 띠고 급등하는 구간이 보시는 대로 바로 오후 2시인데요. 바로 오후 2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보면 되겠죠. 바로 마켓워치에서 보도하는 내용을 살펴보시죠. 미국 시간으로 오후 2시경에 갑작스러운 저가 매수에 따른 반등이 나온 건데요.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준은행 총재가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시카고라는 곳은요,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미국의 전통적인 공장지대, 우리나라로 치면 뭐 포항이나 울산, 창원 이렇게 비유될 수 있고요. 어쨌든 이러저러한 정치적 경제적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은 시카고 연준 총재 찰스 에반스가 양적 완화를 옹호하는 비둘기파라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시죠. 뉴욕 시간으로 오후 1시에 시작된 전미 CFA 협회 모임에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식순에 따라서 중간에 연설을 했다네요. 이 연설에서 미국 고용 경기가 긍정적인 진전을 한 거는 인정을 하겠다. 하지만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곧바로 현지 참석자들과 기자들이 이거를 찰스 에반스만큼은 다음 달 6월 18일에서 19일 6월 FOMC에서 만약에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가 나온다면 이 찰스 에반스만큼은 반대표를 던지겠구나, 이런 전망이 퍼지면서 미국 증시의 하방 경직을 함께 확보했다는 거고요. 이때부터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자, CNN 머니에서 연준 임원들 성향을 전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대로 찰스 에반스는 가장 파란색 비둘기파 쪽에 이제 연장선상에 속해 있고요. 차기 연준 부의장으로 하마평이 있는 제넷 옐런 연준 현 부의장도 역시 상당히 짙은 비둘기파에 속해 있습니다. 올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OMC는 공교롭게도 매파가 거의 없는, 투표권이 없는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요. 내년 1월에 임기 종료를 앞둔 버냉키 연준 의장을 생각했을 때 레임덕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역학관계로 보나 아니면 수적으로 보나 비둘기파가 올해도 역시 연준을 이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출구 전략이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글쎄 큰 연관이 없고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이런 이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가 아니겠느냐, 그냥 요식행위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재빠르게 보겠습니다. 0.41% 상승하면서 어제 코스피 지수와는 반대되는 약간의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객관적인 수치로는 1900 중반대 이상은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여러가지 요인 중에 일본 증시가 꺾여서 롱숏으로 국내 증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로 대응을 하든가,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이라도 아주 저가는 아니지만 무릎에서 산다는 투심으로 코스피 지수를 들어 올리든가,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코스피 지수가 오늘 제대로 된 반등을 보일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